안녕하세요. 텃밭에서 배우는 인생의 교훈과 지혜 팟캐스터 에밀리 김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주말 행복 텃밭은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분양은 지난 12월에 이미 끝났고 1월 중순인 지금 벌써 흙고르기에 쓸 퇴비 주문 신청으로 단톡방이 며칠째 분주합니다. 덩달아 제 마음도 바빠지기 시작했고 올해는 씨앗 주문을 일찌감치 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조그만 땅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좋은 채소를 가꾸고 많은 수확을 내려면 계획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채소 가꾸기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니 채소의 성질과 재배 조건, 재배 시기와 기간, 키가 큰지 작은지,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지, 덩굴이 나오는지,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인지, 해충에 강한지 약한지, 어떤 채소와 가까이 심으면 건강하게 자라는지 등을 고려하여 작물의 위치를 정하라고 합니다. 저는 첫 해부터 채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도표를 그려 플랜을 세웠습니다. 4월 초 밤낮의 기온차를 고려해 상추와 토마토, 고추, 가지 모종으로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종묘상에서 열무, 케일, 당근, 주키니, 적근대, 레디쉬, 방울, 양배추, 바질, 깻잎 씨앗을 구해 미리 만들어 놓은 두두구에 심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채소 28가지를 심고 각 채소들의 성장 모습과 병충해, 수확 등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보았죠. 밭 앞뒤쪽에는 메리골드도 심었습니다. 별 경험 없는 저를 격려하려는 듯 봄, 가을 채소 재배와 수확은 대만족이었습니다. 제 팟캐스트 썸네일 사진이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속상하게도 두 번째 해 봄 농사는 폭망이었다고. 다행히 가을에 알타리, 무 농사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이마저 실패했더라면 텃밭 가꾸기에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르며 이미 손을 떼었겠죠. 세 번째 해 이른 봄에는 제 텃밭 앞에 파란 카페처럼 돋아나고 있는 돌나물 채취를 시작으로 28가지 채소를 재배했습니다. 채소와 두둑 사이에는 민트, 할려나, 바질도 심어 해충 예방뿐만 아니라 텃밭의 다양함도 주었습니다. 퇴비로 기름진 땅, 좋은 기후, 재배 방법 개선, 정성스런 돌봄 덕분인지 봄, 여름 채소는 물론 가을 작물까지 풍성하게 수확했고 여분은 냉동실에 얼려 1년 내내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겨울 제 텃밭 비닐 아래에서는 월동 시금치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배운 채소 재배법 중 특이한 것은 서로 도와주는 동반자 관계를 가지는 채소와 허브, 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인터넷 잡지와 사이트에서 알게 된 것인데 영어로 companion plant, 즉 동반자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원은 미 대륙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오래전부터 작물과 산림 재배 시 화학 비료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의존해온 친환경 유기농 재배법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농부들과 산업화된 농장에서 채소, 과일, 화초 재배와 산림 재배에 이미 사용해 오고 있다 합니다. 컴패니언 플랜트는 서로 부족하거나 필요한 영양성분을 만들어 교환하며 냄새로 이로운 곤충은 불러들이고 해충은 멀리 쫓아내며 잡초의 번성을 억제하고 수분을 도와 수확을 증가시키며 상호 유익을 주는 복합 재배 양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토마토와 바질은 서로 컴패니언 플랜트, 동반자 관계로 나란히 심으면 독특한 냄새로 해충 방지와 수확 증가를 도와준다 합니다. 집에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바질이 들어가면 독특한 냄새와 세련된 맛을 더하고 파스타에 넣어 비비면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디쉬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껍질콩은 뿌리에 질소를 저장해 비트를 나란히 심으면 잘 자라도록 도움을 준답니다. 양배추 계통 채소 주변에 심은 할려나는 벌레들이 그 위에 알을 낳아 주요 작물의 피해를 줄여주고 금송한 냄새는 극성스러운 진딧물 피해를 줄여준답니다.
제가 속한 행복 텃밭 곳곳에 금송화가 많이 심어져 있는 이유겠지요. 이에 반해 서로의 영양 상태를 방해하고 해충을 불러들여 채소 재배를 어렵게 하는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관계도 있다 하는데 바로 연작 피해가 그런 것이지요. 인간을 나타내는 한자인 이는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지탱해준 동반자 관계, 컴패니언십을 보여줍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는 낯선 사람이라도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도와주는 상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컴패니언 플랜트에 관한 글을 쓰다 보니 지난 주말에 제가 만난 H가 생각났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구한 저의 첫 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후원하는 K-MOVE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한 젊은이들에게 해외 취업에 필요한 준비와 인턴으로 취업에 성공한 멘티들이 해외 현지에서 잘 적응하며 성공적으로 인턴십에 적응해 가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멘토링과 코칭으로 도움을 준 50여 명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H는 그중 하나로 지난 10년간 저와 멘토와 멘티 관계를 지속해온 성실하고 진지하며 긍정적인 청년입니다. 그의 인성, 인격 및 삶에 대한 태도, 직업에 대한 진지함, 성실한 노력과 준비하는 마음, 경청, 필요할 때 질문을 하며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열린 마음, 꼼꼼히 기록하며 배운 것은 곧바로 실천하는 결단력, 깍듯한 예의 등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학 3학년 2학기, 그는 미국으로 1년간 인턴십을 떠났습니다. 근무 중 언어와 미국 문화 차이, 직장과 거주지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재미, 심지어는 갈등 문제까지 방과나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스카이프로 저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제가 직접 미국에서 겪은 경험들과 교체되며 나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1년 뒤 돌아와 4학년으로 복학을 했고 2학기가 되자 구직 활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인턴십 경험의 도움으로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었고 다양한 일을 하며 안목과 경험을 넓힌 후 귀국하여 서울에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년에 만났을 때 그는 그 직장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듯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며 잘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고 헤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1년 만에 H와 만나 점심을 하였는데 훨씬 안정되고 행복한 표정을 한 그와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신나는 텃밭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H는 먼저 직장을 3개월 후 그만두고 저축한 돈 전부를 가지고 5개월간 배낭여행을 했다며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럽 8개국을 단독 여행하며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한 후 돌아와 잡은 새 직장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신나게 여행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그의 홍주띤 얼굴을 보며 나도 덩달아 들뜨게 되더군요. 흔한 관광지 방문이 아닌 현지인을 만날 수 있는 시장과 광장 등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주의 깊게 보았고 호스텔에 머물며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 했습니다. 여행하는 방법과 장소들, 배우는 방법이 나와 많이 비슷한 면이 있구나 느끼니 그와 함께 여행하는 것처럼 신이 났습니다. 그는 현재 유럽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해외팀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멘토님, 모은 돈을 다 써버려 열심히 일하며 다시 저축해야겠어요. 라며 빈털털이 된 것을 좀 아쉬워했습니다. H, 35살의 나이는 돈 걱정할 나이가 아니야. 그 나이에는 집과 직장이 지루하고 싫어지면 홀홀 떠나 여기저기 여행하며 넓고 깊게 세상을 경험하며 전혀 낯선 곳에서 혼자 된 기분도 가져보고 빈털터리도 되어보고 좌절과 실패도 해보고 돌아와 다시 시작해도 좋은 나이야.
홀로 하는 여행은 성숙하고 책임있는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는 좋은 방법이지. 내 생각에 꿈과 뜻이 있는 젊은이는 대학 4년 다니는 것보다 1년 단독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우고 성숙하며 깊이 있는 인간이 되는 지름길이 된다고 믿어. 주의 깊게 들으며 조금은 안심하는 H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40살이 되기 전 영어 외에 유럽에서 사용하는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 2 언어를 배우면 어떨까? 실용적이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그 나라 말을 하고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으면 아마 2 날개를 다는 것이 되고 40살쯤 되면 날아다닐 수 있게 될 텐데. 그날 H는 내 가슴에 젊은 생기와 유럽의 혼을 안겨주었고 멘토이자 코치인 저는 그에게 더 큰 세계로 나가기 위해 언어와 문화 이해를 미리 준비하도록 추천해 주었습니다. 25살의 젊은 멘티였던 그가 이제는 나와 컴패니언십을 나누는 성숙한 사연이 되었다는 뿌듯한 생각에 어깨를 두드려주며 헤어졌습니다. 저는 컴패니언 플랜트로 채소와 허브 꽃들을 계획적으로 제 텃밭에 심어왔습니다. 첫 해와 2번째 해에는 바질, 금자나 민트를 심었고 3번째에는 빨강, 노랑, 주황 색깔의 꽃을 피우는 한려나를 추가했습니다. 텃밭의 시각적인 향상은 물론 무성함 속에서도 해충의 피해를 덜 받으며 수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재배 방법을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무엇을 더 심어야 할지 재배 작물 플랜이 결정되면 알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힘과 용기,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컴패니언이 필요한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팟캐스트를 통해 새로운 컴패니언십을 나누며 함께 생생할 수 있는 좋은 인연과 관계들이 많이 생기길 기대해 봅니다. 불확실한 매일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힘과 용기, 위로 격려를 상호간 나눌 수 있는 컴패니언십, 동반자 관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listening. Let's be good companions to each other. 에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